이어서 다음 키워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말 다양한 사업에 있어서 막 팔을 걷어붙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특히 AI가 발전하면 에너지가 꼭 필요하고 그러면 네. 또 전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이 전력 부분에 있어서 또 어떤 정책이 있을까요? 네, 요즘에 뉴스가요 너무 많아요. 정말 많아요. 네, 자고 일어나면 미국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말 한마디에 따라서 되게 많은 뉴스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지금 새 정부가 출범됐기 때문에 이 정책, 새로운 정책에 대한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들이 많이 움직이고 이 종목들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맞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주식하시는 분들은 수익에 좀 직결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많이 관심을 받았던 게 최근 들어서 이제 에너지와 관련된 이런 뉴스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특히나 이제 AI 강대국으로 만들겠다라는 이제 정부의 정책들 그리고 이제 AI 강대국으로 만들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AI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제 포괄적으로 그 안에 범위에 포함되는데 거기에 있어서 이제 필수가 바로 데이터 센터라는 거예요. 데이터 센터를 가동시키기 위해서는 전류를 계속해서 공급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 전류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가장 이제 효율적인 전력 그 수급으로 본다면 다른 나라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장 먼저 꼽는 건 아무래도 원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차기 정부에서는 이 원전 정책들도 분명히 좀 같이 가져가겠지만 원전보다는 신재생 에너지 쪽을 좀 더 확대시켜서 이 부분을 이제 나머지 전력이 부족한 부분의 전력을 좀 충당시키는 그런 쪽으로 가겠다라는 이제 정부의 정책들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화면을 잠깐 보시면 이재명 정부에서 에너지 고속도로라는 이 단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에너지 고속도로를 시동을 걸면서 관련해서 LS, 대한전선 이런 종목들이 이제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었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실제 주식하면서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전력과 인프라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이 주가 상승이 나왔었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업계에 따르면 이 정부 전산업계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서 관련 수주를 선정하기 위해서 준비의 속도를 내고 있다. 이런 뉴스가 지금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AI,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 산업에 있어서는 전력이 필수고 이 전력을 지금 이번 정부에서는 단순하게 이제 한쪽에 치우쳐져 있는 전력에 대한 수급이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 쪽도 공급에 대한 어떤 물량들, 사실 에너지를 충당하기는 좀 어렵긴 한데 그 대신 이걸 많이 인프라를 확대시켜 놓으면 결국은 많은 에너지를 충당할 수 있다라고 해서 에너지 고속도로라는 이런 단어가 지금 나오게 된 거고 이런 이제 현재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내용들을 확인해 보시면요. 자, 지금 보시면 위쪽에 전력망 혁신, 서해안과 한반도 에너지 고속도로를 이렇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내용들을 봤을 때 왼쪽에 보시면 이쪽이 서해 쪽이죠. 네, 서해 쪽. 이쪽은 동해 쪽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라고 해서 이 서해 지역에 해상 송전망과 그다음에 이제 그 육상 송전망을 건설해가지고 이쪽에 신재생 에너지 쪽을 이쪽에 이제 설치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설치를 한 다음에 에너지 이 전력들을 이제 수도권 이쪽으로도 이제 다 에너지를 충당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송전과 배전망을 깔아서 에너지를 수급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아래 보시면 이제 이쪽에 한반도 에너지 고속도로라고 해서요. 이 왼쪽에 보시면 서해 쪽뿐 아니라 이 동해 쪽이죠. 좀 길게 봤을 때는 동해 쪽까지도 이 전력망을 구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지금 이 화면에서 내용들 잠깐 딱 보시면 자 이렇게 여기서 선을 딱 그어서 이렇게 내렸다가 다시 올라가면요. 바로 U자 모양이 나오죠. 그래서 U자 모양의 형태의 에너지 전력 공급망에 이제 이 그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이쪽의 전력망을 분산시켜 놓겠다. 그러면 이 지역 쪽은 이쪽에 만약에 이제 에너지 이런 이제 발전소들이 건립이 되게 된다면 이 지방 지역들 역시도 이제 경제가 또 활성화될 수 있다. 그래서 경제하고 에너지를 같이 잡을 수 있다. 이게 이 정부의 어떤 구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역시 이제 막대한 자금들이 사실 들어가요. 소유가 이제 그리고 기관도 역시 꽤 많은 기관들이 소유가 되기 때문에 서해안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 이재명 대통령의 그 정부 임기 안에서 뭐든 이제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 그 이후에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임기 이후에도 역시 이제 추진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사실 이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막대한 자금들이 일단 소유가 되고 그다음에 원래 계획보다는 좀 기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건 만약에 이렇게 이 법안이 통과되고 이제 사업이 진행이 되게 된다면 그에 따른 수혜는 분명히 전력과 전선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올라갔던 그런 종목들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력 인프라 관련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갔던 거죠. 자, 다음 보시면요.
자, 에너지 고속도로가 뚫린다. 그래서 전력 인프라 관련주들의 주가가 올라갔다라는 뉴스가 나오는데요. 보시면 LS 마린 솔루션 이 기업도 최근 들어서 이번 달 들어서 주가의 상승폭이 이게 어제 기준이거든요. 55%의 상승이 나왔고요. 대한전선 그리고 HD,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LS 에코에너지, LS 일렉트릭까지 최근 들어서 이런 전력 인프라 관련주들이 주가 상승이 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데이터 센터 쪽에 대한 뉴스가 나왔을 때 이 종목들의 주가가 또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에너지 고속도로에 대한 이 정부 정책과 함께 주가가 또 많이 올라가고 있고 사실상 이게 수주가 또 나오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수주에 대한 실적도 충분히 많이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승세가 단기에 끝나지는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부분은 누구나도 많이 알고 있는 기업일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바로 이제 하나솔루션이라는 회사입니다. 여기서 에너지 고속도로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핵심들이 있는데요. 이 첫 번째가 바로 신재생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이쪽 사업을 키우겠다라는 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지금 뭐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전력망을 구축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력망과 관련된 그런 이제 종목들 이게 이제 두 가지로 나뉘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신재생 쪽으로 보게 된다면 풍력과 대표적으로 태양광 쪽을 볼 수가 있겠죠. 하나솔루션은 이제 태양광과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흐름들도 아래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흐름들이 점점 이제 살아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최근에 고점을 한번 잡고 나서 주가가 좀 떨어졌다가 다시 오늘 또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상승폭을 보시면 현재까지 17%의 상승이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렇게 큰 종목이 17%의 상승이 나오고 있다는 건 그만큼 이 재료가 이 주가 상승에 크게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들을 좀 우리가 확인해 본다면 태양광 산업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던 사업 부분이긴 해요. 하나솔루션 역시도 주가가 지금 보시면 과거 주가하고 지금의 주가 차이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최근 들어서 저점을 잡고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그런데 한 가지 간과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태양광 산업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이런 재료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요. 해외 쪽이 되게 중요해요. 국내에서 우리가 태양광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굳이 입지적인 어떤 그 부분에서 지형적인 부분이라든지 또 크기, 국토의 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는 일조량 이런 거에 있어서 제한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 산업 같은 경우에는 국내보다 해외 쪽에서의 어떤 시장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국내에서 이 정책들로 인해서 과연 태양광 관련주들이 얼마만큼의 상승이 나올 수 있을까? 지금 나오는 이 상승 자체는 단기적인 어떤 그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올라가는 그런 반등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주가 조정 뒤에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겠지만 이런 종목들은 올라갈 때 잡으시면 안 돼요. 떨어졌을 때 잡았다가 올라가면 팔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략들로 구성을 하셔야지만 조금 더 안전하게 접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다음 종목으로 봐야 되는 건 이제 LS 일렉트릭이라는 회사입니다. 자, LS 일렉트릭 이 종목은요. 무섭죠. 지금 보면은 주가가 워낙에 많이 올랐어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갔을 때의 상승, 다시 밀렸다가 다시 올라갔을 때의 상승, 또 고점 찍고 다시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 상승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이 이제 LS 일렉트릭은 사실 우리가 이제 그 전력망 구성에 있어서 가장 좀 필요한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고요. 실제로 해외에서도 수주가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에 있어서는 전력망 쪽은 사실은 가장 핵심적인 사업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가 또 많이 올라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흐름을 잠깐 보시면 이제 한 가지 파악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에 올라갔을 때 이 상승이 있잖아요. 그런데 보시면 거래가 많이 들어왔죠. 그런데 다시 한번 눌렸다가 올라갔을 때 이때 상승을 보시면 거래가 어떻습니까? 이때보다 작아요. 자, 그러면 지금 올라갈 때 보세요. 지금 거래를 보세요. 어떻습니까? 점점 작아지고 있고 지금은 거래가 많지가 않아요. 거래가 많이 없는 상태에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잘못 해석하시면 안 돼요. 거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올라가니까 더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제 청개구리식 해석이고요. 올라갈 때는 분명히 매수하는 사람들이 많이 붙어야 돼요. 그러면 이게 거래로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가 많이 있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반등 역시도 거래가 없기 때문에 이 상승이 좀 많이 지속되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는 거고 만약에 올라갔다가 단기 고점 찍고 나서 떨어지게 된다면 이때 보시면 하락이 굉장히 좀 크게 나오잖아요. 하락이 좀 크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종목을 공략하실 때는 이렇게 공략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봐야 되는 건 고점이 여기 나왔다가 두 번째 고점이 여기 나왔죠. 고점이 올라간 폭이 굉장히 짧아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 올라갔을 때 고점은 더 짧을 수가 있다는 거죠. 많이 올라가지 못한 상태에 떨어질 수 있다는 거고 그 전에부터 매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떨어졌을 때 공략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반드시 한 번씩은 계속 출렁출렁 거리면서 움직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LS 일렉트릭의 경우에는 만약 매매를 하신다면 지금 여기서 붙는 게 아니라 충분히 많이 떨어졌을 때 그때 우리가 매매 공략 자리로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